네, 이상민 전 장관의 구형 소식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봅니다. 내일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죠. 혐의와 구형 사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것을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해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를 하고 동시에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 혹은 보고는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구형과 관련해서 특검은 친위 쿠데타 성격의 이 내란 사태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그 거짓말은 그로 인해서 이번 사태의 진실성이 왜곡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15년이라는 이 판사 생활 기간 동안 엘리트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이상민 전 장관이 당시에 이런 단전 단수 지시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 범죄라는 점 역시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충성심이라든가 혹은 권력 욕심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최후 진술에 앞서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며 혐의를 한 차례 또 부인을 했었고요. 네. 이어지는 최후 진술에서는 당시에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이고, 이 계엄 선포 뒤에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리고 이 추후에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전 모의도 없었고 공모도 없었는데 불과 몇 분 안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을 하고 또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이후로 법정에 선 건 역시도 믿어지지 않는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하다며 억울하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네, 1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혔죠. 어떤 예상이 나옵니까? 우선 유죄 선고와 관련해서는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또 이후에 보석 청구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혐의 내용도 최소한 소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혹은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 밖에 사전에 이 계엄과 관련된 공모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죄질이 비교적 높지 않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구형한 15년보다는 상당히 낮은 구간 안에서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내일은 끝이 날까요? 일단 재판부에서는 내일 무조건 끝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거다라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의지로 보였을 때 내일 끝이 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지난 사례를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상당히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예고를 한 것처럼 서증조사가 만약 최소 또 6시간 이상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점심시간, 휴정시간을 포함했을 때 서증조사까지만 하더라도 오후 중반이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검 측에서 이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고 또 구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변호인들의 그런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텐데, 앞선 재판을 고려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또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윤 전 대통령도 준비한 최후 진술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좀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자정까지든 혹은 새벽까지든 끝내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좀 적극적인 소송 지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8시간 변론이 전략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유튜브 방송 등에서 상당히 멋진 작전이었다, 우리 전략이 통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서중 조사를 최대한 길게 끈 것이 결국 특검 구형을 다음 길로 미루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전략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한 차례 구형을 늦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부의 그런 심증 형성에 변동을 준다거나 혹은 그런 변론이 있었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 지연을 위한 지연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혐의 첫 공판도 있었죠. 그런데 시작 3시간 만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 등이 결국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서 특검은 일반적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고, 또 이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지난 2일에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을 했고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점을 들어서 이 지금 재판부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를 한 것을 보면 이미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 측 역시도 가세를 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른 사례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1심 판사가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서 피고인은 이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드러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한 사례가 실제로 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법원은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그런 의견 청취 진술 기회도 충분히 보장을 했었고,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할 것이다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비교를 해보자면 절차적인 위법이 있지 않은 이상 기피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상민 전 장관 얘기로 돌아가서 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모두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런 구형 수위가 그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도 좀 고려가 될 걸로 보이나요? 우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구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택지는 사형 구형 혹은 무기징역형 구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이 피고인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제시가 됐다라고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나 혹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현저하게 이 개헌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그런 혐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사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계획을 하고 실질적인 그런 실행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15년 구형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구형을 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수준의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이 결심 공판이 돼서 구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우선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결국 무기징역형 구형에 조금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특검에서도 한 전 총리의 그런 구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정도를 고려를 해서 구형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에 있어서도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특히나 과거의 그런 사례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도 결국에는 무기징역형으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